10억을 들인 스크린 골프장이 주말 저녁에도 텅 비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대기표를 뽑고 1시간씩 기다리던 시간인데 지금은 8개 룸 중 불 켜진 곳이 몇 개 안 됩니다. 문제는 같은 시기에 스크린 골프 시장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스크린 골프장 매출은 2022년 6,848억 원에서 2024년 7,040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시장에는 돈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장님 통장만 먼저 말라갔습니다. 불 꺼진 방 하나가 매달 갚아야 할 대출이자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더 이상 한 매장에 오래 머물러 주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시장은 살아있는데 동네 매장들의 눈부터 비기 시작했을까요? 그 많던 돈은 결국 누구의 매출이 되고 있었을까요? 처음부터 이 장사가 위험해 보였다면 아무도 수억 원을 넣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의 스크린 골프는 실패하기 어려운 장사처럼 보였습니다. 코로나 전만 해도 전국 골프장 이용객은 4천만 명대였습니다. 이후 골프 열기가 폭발하면서 2021년에는 처음으로 5천만 명을 넘겼고 2022년에는 5,058만 명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예전엔 누군가 골프를 친다고 하면 조금 특별해 보였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회사 동료도, 친구 모임도, 주말 약속도 골프 이야기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필드는 점점 비싸졌습니다. 주말 라운드는 예약부터 어려웠고 한 번 나가면 그린피에 카트비에 캐디피까지 몇십만 원이 깨졌습니다. 골프는 치고 싶은데 시간도 돈도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늘어났고 그 틈을 파고든 게 스크린 골프였습니다. 비가 와도 칠 수 있었고 밤늦게도 가능했고 초보자도 눈치 보지 않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퇴근길에 들러도 됐고 회식 끝나고 가도 됐고 친구 3명만 모이면 동네 안에 작은 골프장이 열렸습니다. 숫자만 보면 스크린 골프는 필드 골프의 부담을 대신 받아내 가장 현실적인 출구처럼 보였습니다. 창업 현장에서는 이 가능성이 확신처럼 포장됐습니다. 골프 치는 사람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필드는 비싸지고 스크린은 날씨도 안 탑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위험한 도박이 아니라 남들보다 조금 빨리 타는 엘리베이터처럼 보였을 겁니다. 누군가는 보증금을 넣었고 누군가는 권리금을 얹었고 누군가는 장비와 인테리어까지 합쳐 수억 원을 걸었습니다. 점주들이 순진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본 숫자와 현장 분위기만 놓고 보면 정말로 늦게 들어가면 손해볼 것 같은 장사였습니다. 다만 그 계산에는 골프 열기가 식은 뒤에도 이 방들이 계속 같은 속도로 찰 거라는 위험한 착각이 숨어 있었습니다. 정점이 지나자 가장 먼저 빠진 건 진짜 골프에 미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코로나 때 분위기에 휩쓸려 들어온 가벼운 입문자들이었습니다. 처음엔 다들 새 장갑을 사고 레슨을 끊고 퇴근 후 스크린 골프장에 모였습니다. 한 게임 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밥 먹고 술 마시고 다시 한 판 더 치는 날도 많았습니다. 사장님 눈에는 이 사람들이 평생 고객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분위기가 식기 시작했습니다. 골프채는 생각보다 비쌌고 실력은 생각보다 안 늘었고 필드는 여전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스크린도 처음 몇 번은 신기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돈 나가는 약속이 됐습니다. 그렇게 유행을 타고 들어왔던 손님들은 조용히 빠졌습니다. 골프를 끊었다기보다 골프에 쓰던 돈과 시간을 다른 곳으로 옮긴 겁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이 변화를 늦게 알아차린 이유가 있었습니다. 손님이 하루아침에 끊긴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문을 열면 아직 손님은 왔습니다. 예약창도 완전히 비지는 않았고 주말에는 가끔 룸이 차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조금 조용한가 보다 라고 넘겼을 겁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방문자 수가 아니라 손님이 쓰고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전 손님은 룸을 잡으면 서너 시간씩 머물렀습니다. 게임이 끝나도 바로 나가지 않고 짜장면을 시키고 맥주를 마시고 한 판만 더 치자며 시간을 늘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들어와서 한 게임 치고 계산하고 바로 나갑니다. 다음 예약도 잡지 않습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방은 한번 돌았는데 매출은 예전 같지 않고 손님은 있었는데 통장은 말라갑니다. 무서운 건 빈 방만이 아니었습니다. 손님이 와도 예전 매출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로비의 소리부터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앞타임과 다음 타임이 겹쳐 직원이 방 정리하느라 바빴지만 이제는 예약표 사이에 구멍이 생기고 빈 방이 2시간째 조용한 날이 늘었습니다. 그때부터 사장님 귀에 제일 거슬리는 말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사장님, 요즘 저쪽 새 매장도 괜찮다던데요? 이 말은 그냥 잡담이 아니었습니다. 단골이 떠난다는 예고장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익숙한 사장님, 익숙한 방, 익숙한 위치만으로도 단골이 묶였습니다. 늘 오던 팀은 늘 오던 시간에 왔고
사장님은 얼굴만 봐도 몇 번 방을 줄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줄어든 뒤에는 그 익숙함이 힘을 잃었습니다. 가격이 비슷하고 위치가 비슷하고 게임도 비슷하다면 손님은 굳이 한 곳에만 묶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단골이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단골이라는 말의 힘이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단골이 비교하기 시작한 순간 이미 주변에는 비교할 매장이 너무 많아져 있었습니다. 손님이 넘칠 때는 새 매장이 생겨도 성장처럼 보였습니다. 골프 치는 사람이 많으니까 방이 더 생겨도 채울 수 있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손님 한 팀이 쓰는 시간이 줄어든 뒤에는 같은 상권 안의 룸 숫자가 전혀 다른 의미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방이 부족해서 손님을 못 받았다면 이제는 손님 한 팀을 여러 매장이 나눠 가져야 했습니다. 2025년 3월 기준 골프존 비전 플러스가 3,299개, 골프존 파크가 2,760개였습니다. 두 브랜드만 합쳐도 6,000개가 넘었습니다. 본사 자료에서는 이 숫자가 성장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점주 눈에는 달랐습니다. 매장이 늘어난 게 아니라 같은 파이를 자르는 칼이 늘어난 겁니다. 그 칼날은 곧바로 매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손님은 줄어도 고지서는 줄지 않습니다. 방은 비어있는데 전기는 먹고 손님은 없는데 에어컨은 돌고 화면은 꺼져 있어도 임대료 날짜는 정확히 다가옵니다. 장사가 잘 될 때는 달랐습니다. 월 매출 3,213만원에 순수익 1,212만원. 숫자만 보면 꽤 괜찮은 장사처럼 보였습니다. 한 달에 1,000만원 넘게 남는다는 말은 퇴직금을 넣고 대출을 끌어오고 인생 2막을 걸어볼 만한 유혹처럼 들렸을 겁니다. 하지만 그 돈은 튼튼한 바닥 위에 쌓인 수익이 아니었습니다. 손님이 꽉 찼을 때만 유지되는 착시였습니다. 평일 저녁 한 타임이 비고 주말 대기줄이 사라지고 단골이 새 매장을 비교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 1,000만 원은 생각보다 빨리 녹기 시작합니다. 사장님이 번 돈이 줄어든 게 아니었습니다. 사장님 월급이 제일 먼저 삭제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장님에게 남는 선택지는 뻔해 보였습니다. 가격을 낮춰서라도 방을 채우는 겁니다. 그런데 스크린 골프장은 이 선택마저 쉬운 장사가 아니었습니다. 할인으로 빈 방을 채우는 순간 이미 얇아진 수익은 더 얇아지고 한번 쿠폰으로 들어온 손님은 다음에도 쿠폰을 기다립니다. 빈 방을 채우려고 내린 가격이 결국 매장의 기준 가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더 잔인한 건 할인으로도 새 매장을 완전히 이기기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손님은 결국 가격표 다음에 화면을 받고 센서를 받고 장비가 최신인지 받습니다. 경쟁은 싼 가격에서 끝나지 않고 다시 기계 싸움으로 넘어갔습니다. 스크린 골프 장비는 한번 사면 끝나는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처음 드릴 때는 최신이었습니다. 화면도 좋았고 센서도 좋았고 손님들도 여기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사장님은 그 말 하나 믿고 몇 년을 버텼을 겁니다. 대출이자를 내고 관리비를 내고 빈방을 견디면서 이제 겨우 원금이 줄어드는 시점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연매장이 새 장비를 드립니다. 손님은 사장님 사정을 모릅니다. 이 기계를 얼마 주고 샀는지, 아직 빚이 얼마나 남았는지, 몇 년 동안 얼마나 버텼는지 모릅니다. 화면 한 번 보고 말할 뿐입니다. 여긴 아직 구형이네. 실제로 최신 모델인 투비전 NX로 바꾸려면 룸 한 대당 3,400만 원이 들어갑니다. 10개 룸이면 3억 4천만 원입니다. 손님이 줄어서 죽겠는데 손님을 되찾으려면 또 3억 넘는 돈을 넣어야 합니다. 이건 업그레이드가 아니었습니다. 겨우 물 밖으로 고개를 내민 점주를 다시 빗속으로 밀어넣는 두 번째 입장료였습니다. 안 바꾸면 밀리고 바꾸면 다시 빚입니다. 점주는 망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버티기 위해 또 판돈을 올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판돈이 사장님 주머니에서 사라지는 순간 누군가에게는 매출로 찍히고 있었습니다. 점주에게 새 장비 견적서는 다시 빚을지라는 통보였지만 본사에게는 장비가 팔리는 주문서였습니다. 점주에게 새 매장은 내 상권을 쪼개는 경쟁자였지만 본사에게는 가맹점 하나가 늘어나는 성장 숫자였습니다. 같은 시장을 보고 있었지만 한쪽은 버틸 돈을 계산했고 다른 한쪽은 팔린 장비와 늘어난 정포를 계산했습니다. 시장 전체 매출이 늘었다는 말이 점주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 돈이 내 방을 채워준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구조도 영원히 버티지는 못했습니다. 비어가는 룸이 늘어나자 균열은 결국 본사 숫자에도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골프존의 영업이익은 2022년 1,487억 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3년 1,145억 원, 2024년 958억 원으로 내려왔습니다. 2025년에는 더 급해졌습니다. 연간 매출은 4,832억 원으로 전년보다 22% 줄었고
영업이익은 680억 원으로 29% 감소했습니다. 시장 전체는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골프존의 숫자에도 결국 그 부담이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심지어 본사가 직접 운영하던 실내 연습장 직영점도 1년 사이 61개에서 29개로 절반 넘게 줄었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매장 몇 곳에 빈방처럼 보였던 문제가 시간이 지나자 본사 장부에도 그대로 찍히기 시작한 겁니다. 이 이야기가 더 씁쓸한 건 스크린 골프가 완전히 사라진 업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아직 골프를 칩니다. 스크린 골프장도 여전히 동네마다 보입니다. 그래서 이 몰락은 더 헷갈립니다. 망한 산업이라서 무너진 게 아니라 살아있는 시장 안에서 약한 점주부터 밀려난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어느 동네에는 몇 달 전까지 환하게 켜져 있던 스크린 골프장이 조용히 불을 줄이고 있을지 모릅니다. 간판은 아직 켜져 있고 예약창도 아직 열려 있고 손님도 완전히 끊긴 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방이 차지 않고 최신 장비를 넣을 돈도 없고 팔려고 해도 제값을 받기 어려워졌다면 그 매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 손님이 끊긴 날 망한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순간부터 이 장사는 너무 비싼 게임 위에 올라서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스크린 골프장은 가볍게 한 게임 치는 공간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퇴직금과 대출이 들어간 마지막 승부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스크린 골프장의 몰락은 점주의 실패였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너무 비싼 게임 위에 올라선 구조의 문제였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10억을 들인 스크린 골프장이 주말 저녁에도 텅 비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대기표를 뽑고 1시간씩 기다리던 시간인데 지금은 8개 룸 중 불 켜진 곳이 몇 개 안 됩니다. 문제는 같은 시기에 스크린 골프 시장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스크린 골프장 매출은 2022년 6,848억 원에서 2024년 7,040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시장에는 돈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장님 통장만 먼저 말라갔습니다. 불 꺼진 방 하나가 매달 갚아야 할 대출이자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더 이상 한 매장에 오래 머물러 주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시장은 살아있는데 동네 매장들의 눈부터 비기 시작했을까요? 그 많던 돈은 결국 누구의 매출이 되고 있었을까요? 처음부터 이 장사가 위험해 보였다면 아무도 수억 원을 넣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의 스크린 골프는 실패하기 어려운 장사처럼 보였습니다. 코로나 전만 해도 전국 골프장 이용객은 4천만 명대였습니다. 이후 골프 열기가 폭발하면서 2021년에는 처음으로 5천만 명을 넘겼고 2022년에는 5,058만 명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예전엔 누군가 골프를 친다고 하면 조금 특별해 보였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회사 동료도 친구 모임도 주말 약속도 골프 이야기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필드는 점점 비싸졌습니다. 주말 라운드는 예약부터 어려웠고 한 번 나가면 그린피에 카트비에 캐디피까지 몇십만 원이 깨졌습니다. 골프는 치고 싶은데 시간도 돈도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늘어났고 그 틈을 파고든 게 스크린 골프였습니다. 비가 와도 칠 수 있었고 밤늦게도 가능했고 초보자도 눈치 보지 않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퇴근길에 들러도 됐고 회식 끝나고 가도 됐고 친구 3명만 모이면 동네 안에 작은 골프장이 열렸습니다. 숫자만 보면 스크린 골프는 필드 골프의 부담을 대신 받아내 가장 현실적인 출구처럼 보였습니다. 창업 현장에서는 이 가능성이 확신처럼 포장됐습니다. 골프 치는 사람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필드는 비싸지고 스크린은 날씨도 안 탑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위험한 도박이 아니라 남들보다 조금 빨리 타는 엘리베이터처럼 보였을 겁니다. 누군가는 보증금을 넣었고 누군가는 권리금을 얹었고 누군가는 장비와 인테리어까지 합쳐 수억 원을 걸었습니다. 점주들이 순진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본 숫자와 현장 분위기만 놓고 보면 정말로 늦게 들어가면 손해볼 것 같은 장사였습니다. 다만 그 계산에는 골프 열기가 식은 뒤에도 이 방들이 계속 같은 속도로 찰 거라는 위험한 착각이 숨어 있었습니다. 정점이 지나자 가장 먼저 빠진 건 진짜 골프에 미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코로나 때 분위기에 휩쓸려 들어온 가벼운 입문자들이었습니다. 처음엔 다들 새 장갑을 사고 레슨을 끊고 퇴근 후 스크린 골프장에 모였습니다. 한 게임 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밥 먹고 술 마시고 다시 한 판 더 치는 날도 많았습니다. 사장님 눈에는 이 사람들이 평생 고객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분위기가 식기 시작했습니다. 골프채는 생각보다 비쌌고 실력은 생각보다 안 늘었고 필드는 여전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스크린도 처음 몇 번은 신기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돈 나가는 약속이 됐습니다. 그렇게 유행을 타고 들어왔던 손님들은 조용히 빠졌습니다. 골프를 끊었다기보다 골프에 쓰던 돈과 시간을 다른 곳으로 옮긴 겁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이 변화를 늦게 알아차린 이유가 있었습니다. 손님이 하루아침에 끊긴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문을 열면 아직 손님은 왔습니다. 예약창도 완전히 비지는 않았고 주말에는 가끔 룸이 차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조금 조용한가 보다 라고 넘겼을 겁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방문자 수가 아니라 손님이 쓰고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전 손님은 룸을 잡으면 서너 시간씩 머물렀습니다. 게임이 끝나도 바로 나가지 않고 짜장면을 시키고 맥주를 마시고 한 판만 더 치자며 시간을 늘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들어와서 한 게임 치고 계산하고 바로 나갑니다. 다음 예약도 잡지 않습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방은 한번 돌았는데 매출은 예전 같지 않고 손님은 있었는데 통장은 말라갑니다. 무서운 건 빈 방만이 아니었습니다. 손님이 와도 예전 매출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로비의 소리부터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앞타임과 다음 타임이 겹쳐 직원이 방 정리하느라 바빴지만 이제는 예약표 사이에 구멍이 생기고 빈 방이 2시간째 조용한 날이 늘었습니다. 그때부터 사장님 귀에 제일 거슬리는 말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사장님, 요즘 저쪽 새 매장도 괜찮다던데요? 이 말은 그냥 잡담이 아니었습니다. 단골이 떠난다는 예고장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익숙한 사장님, 익숙한 방, 익숙한 위치만으로도 단골이 묶였습니다. 늘 오던 팀은 늘 오던 시간에 왔고 사장님은 얼굴만 봐도 몇 번 방을 줄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줄어든 뒤에는 그 익숙함이 힘을 잃었습니다. 가격이 비슷하고 위치가 비슷하고 게임도 비슷하다면 손님은 굳이 한 곳에만 묶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단골이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단골이라는 말의 힘이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단골이 비교하기 시작한 순간 이미 주변에는 비교할 매장이 너무 많아져 있었습니다. 손님이 넘칠 때는 새 매장이 생겨도 성장처럼 보였습니다. 골프 치는 사람이 많으니까 방이 더 생겨도 채울 수 있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손님 한 팀이 쓰는 시간이 줄어든 뒤에는 같은 상권 안의 룸 숫자가 전혀 다른 의미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방이 부족해서 손님을 못 받았다면 이제는 손님 한 팀을 여러 매장이 나눠 가져야 했습니다. 2025년 3월 기준 골프존 비전 플러스가 3,299개, 골프존 파크가 2,760개였습니다. 두 브랜드만 합쳐도 6,000개가 넘었습니다. 본사 자료에서는 이 숫자가 성장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점주 눈에는 달랐습니다. 매장이 늘어난 게 아니라 같은 파이를 자르는 칼이 늘어난 겁니다. 그 칼날은 곧바로 매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손님은 줄어도 고지서는 졸지 않습니다. 방은 비어있는데 전기는 먹고 손님은 없는데 에어컨은 돌고 화면은 꺼져 있어도 임대료 날짜는 정확히 다가옵니다. 장사가 잘 될 때는 달랐습니다. 월 매출 3,213만원에 순수익 1,212만원. 숫자만 보면 꽤 괜찮은 장사처럼 보였습니다. 한 달에 1,000만원 넘게 남는다는 말은 퇴직금을 넣고 대출을 끌어오고 인생 2막을 걸어볼 만한 유혹처럼 들렸을 겁니다. 하지만 그 돈은 튼튼한 바닥 위에 쌓인 수익이 아니었습니다. 손님이 꽉 찼을 때만 유지되는 착시였습니다. 평일 저녁 한 타임이 비고 주말 대기줄이 사라지고 단골이 새 매장을 비교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 1,000만원은 생각보다 빨리 녹기 시작합니다. 사장님이 번 돈이 줄어든 게 아니었습니다. 사장님 월급이 제일 먼저 삭제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장님에게 남는 선택지는 뻔해 보였습니다. 가격을 낮춰서라도 방을 채우는 겁니다. 그런데 스크린 골프장은 이 선택마저 쉬운 장사가 아니었습니다. 할인으로 빈 방을 채우는 순간 이미 얇아진 수익은 더 얇아지고 한번 쿠폰으로 들어온 손님은 다음에도 쿠폰을 기다립니다. 빈 방을 채우려고 내린 가격이 결국 매장의 기준 가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더 잔인한 건 할인으로도 새 매장을 완전히 이기기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손님은 결국 가격표 다음에 화면을 받고 센서를 받고 장비가 최신인지 받습니다. 경쟁은 싼 가격에서 끝나지 않고 다시 기계 싸움으로 넘어갔습니다. 스크린 골프 장비는 한번 사면 끝나는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처음 드릴 때는 최신이었습니다. 화면도 좋았고 센서도 좋았고 손님들도 여기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사장님은 그 말 하나 믿고 몇 년을 버텼을 겁니다. 대출이자를 내고 관리비를 내고 빈방을 견디면서 이제 겨우 원금이 줄어드는 시점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연매장이 새 장비를 드립니다. 손님은 사장님 사정을 모릅니다.
이 기계를 얼마 주고 샀는지, 아직 빚이 얼마나 남았는지, 몇 년 동안 얼마나 버텼는지 모릅니다. 화면 한번 보고 말할 뿐입니다. 여긴 아직 구형이네. 실제로 최신 모델인 투비전 NX로 바꾸려면 룸 한 대당 3,400만 원이 들어갑니다. 10개 룸이면 3억 4천만 원입니다. 손님이 줄어서 죽겠는데 손님을 되찾으려면 또 3억 넘는 돈을 넣어야 합니다. 이건 업그레이드가 아니었습니다. 겨우 물 밖으로 고개를 내민 점주를 다시 빗속으로 밀어넣는 두 번째 입장료였습니다. 안 바꾸면 밀리고 바꾸면 다시 빚입니다. 점주는 망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버티기 위해 또 판돈을 올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판돈이 사장님 주머니에서 사라지는 순간 누군가에게는 매출로 찍히고 있었습니다. 점주에게 새 장비 견적서는 다시 빚을 지라는 통보였지만 본사에게는 장비가 팔리는 주문서였습니다. 점주에게 새 매장은 내 상권을 쪼개는 경쟁자였지만 본사에게는 가맹점 하나가 늘어나는 성장 숫자였습니다. 같은 시장을 보고 있었지만 한쪽은 버틸 돈을 계산했고 다른 한쪽은 팔린 장비와 늘어난 정포를 계산했습니다. 시장 전체 매출이 늘었다는 말이 점주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 돈이 내 방을 채워준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구조도 영원히 버티지는 못했습니다. 비어가는 룸이 늘어나자 균열은 결국 본사 숫자에도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골프존의 영업이익은 2022년 1,487억 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3년 1,145억 원, 2024년 958억 원으로 내려왔습니다. 2025년에는 더 급해졌습니다. 연간 매출은 4,832억 원으로 전년보다 22% 줄었고 영업이익은 680억 원으로 29% 감소했습니다. 시장 전체는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골프존의 숫자에도 결국 그 부담이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심지어 본사가 직접 운영하던 실내 연습장 직영점도 1년 사이 61개에서 29개로 절반 넘게 줄었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매장 몇 곳에 빈방처럼 보였던 문제가 시간이 지나자 본사 장부에도 그대로 찍히기 시작한 겁니다. 이 이야기가 더 씁쓸한 건 스크린 골프가 완전히 사라진 업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아직 골프를 칩니다. 스크린 골프장도 여전히 동네마다 보입니다. 그래서 이 몰락은 더 헷갈립니다. 망한 산업이라서 무너진 게 아니라 살아있는 시장 안에서 약한 점주부터 밀려난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어느 동네에는 몇 달 전까지 환하게 켜져 있던 스크린 골프장이 조용히 불을 줄이고 있을지 모릅니다. 간판은 아직 켜져 있고 예약창도 아직 열려 있고 손님도 완전히 끊긴 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방이 차지 않고 최신 장비를 넣을 돈도 없고 팔려고 해도 제값을 받기 어려워졌다면 그 매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 손님이 끊긴 날 망한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순간부터 이 장사는 너무 비싼 게임 위에 올라서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스크린 골프장은 가볍게 한 게임 치는 공간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퇴직금과 대출이 들어간 마지막 승부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스크린 골프장의 몰락은 점주의 실패였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너무 비싼 게임 위에 올라선 구조의 문제였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10억을 들인 스크린 골프장이 주말 저녁에도 텅 비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대기표를 뽑고 1시간씩 기다리던 시간인데 지금은 8개 룸 중 불 켜진 곳이 몇 개 안 됩니다. 문제는 같은 시기에 스크린 골프 시장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스크린 골프장 매출은 2022년 6,848억 원에서 2024년 7,040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시장에는 돈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장님 통장만 먼저 말라갔습니다. 불 꺼진 방 하나가 매달 갚아야 할 대출이자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더 이상 한 매장에 오래 머물러 주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시장은 살아있는데 동네 매장들의 눈부터 비기 시작했을까요? 그 많던 돈은 결국 누구의 매출이 되고 있었을까요? 처음부터 이 장사가 위험해 보였다면 아무도 수억 원을 넣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의 스크린 골프는 실패하기 어려운 장사처럼 보였습니다. 코로나 전만 해도 전국 골프장 이용객은 4천만 명대였습니다. 이후 골프 열기가 폭발하면서 2021년에는 처음으로 5천만 명을 넘겼고 2022년에는 5,058만 명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예전엔 누군가 골프를 친다고 하면 조금 특별해 보였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회사 동료도 친구 모임도 주말 약속도 골프 이야기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필드는 점점 비싸졌습니다. 주말 라운드는 예약부터 어려웠고
한 번 나가면 그린피에 카트비에 캐디피까지 몇십만 원이 깨졌습니다. 골프는 치고 싶은데 시간도 돈도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늘어났고 그 틈을 파고든 게 스크린 골프였습니다. 비가 와도 칠 수 있었고 밤늦게도 가능했고 초보자도 눈치 보지 않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퇴근길에 들러도 됐고 회식 끝나고 가도 됐고 친구 3명만 모이면 동네 안에 작은 골프장이 열렸습니다. 숫자만 보면 스크린 골프는 필드 골프의 부담을 대신 받아내 가장 현실적인 출구처럼 보였습니다. 창업 현장에서는 이 가능성이 확신처럼 포장됐습니다. 골프 치는 사람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필드는 비싸지고 스크린은 날씨도 안 탑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위험한 도박이 아니라 남들보다 조금 빨리 타는 엘리베이터처럼 보였을 겁니다. 누군가는 보증금을 넣었고 누군가는 권리금을 얹었고 누군가는 장비와 인테리어까지 합쳐 수억 원을 걸었습니다. 점주들이 순진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본 숫자와 현장 분위기만 놓고 보면 정말로 늦게 들어가면 손해볼 것 같은 장사였습니다. 다만 그 계산에는 골프 열기가 식은 뒤에도 이 방들이 계속 같은 속도로 찰 거라는 위험한 착각이 숨어 있었습니다. 정점이 지나자 가장 먼저 빠진 건 진짜 골프에 미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코로나 때 분위기에 휩쓸려 들어온 가벼운 입문자들이었습니다. 처음엔 다들 새 장갑을 사고 레슨을 끊고 퇴근 후 스크린 골프장에 모였습니다. 한 게임 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밥 먹고 술 마시고 다시 한 판 더 치는 날도 많았습니다. 사장님 눈에는 이 사람들이 평생 고객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분위기가 식기 시작했습니다. 골프채는 생각보다 비쌌고 실력은 생각보다 안 늘었고 필드는 여전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스크린도 처음 몇 번은 신기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돈 나가는 약속이 됐습니다. 그렇게 유행을 타고 들어왔던 손님들은 조용히 빠졌습니다. 골프를 끊었다기보다 골프에 쓰던 돈과 시간을 다른 곳으로 옮긴 겁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이 변화를 늦게 알아차린 이유가 있었습니다. 손님이 하루아침에 끊긴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문을 열면 아직 손님은 왔습니다. 예약창도 완전히 비지는 않았고 주말에는 가끔 룸이 차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조금 조용한가 보다 라고 넘겼을 겁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방문자 수가 아니라 손님이 쓰고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전 손님은 룸을 잡으면 서너 시간씩 머물렀습니다. 게임이 끝나도 바로 나가지 않고 짜장면을 시키고 맥주를 마시고 한 판만 더 치자며 시간을 늘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들어와서 한 게임 치고 계산하고 바로 나갑니다. 다음 예약도 잡지 않습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방은 한번 돌았는데 매출은 예전 같지 않고 손님은 있었는데 통장은 말라갑니다. 무서운 건 빈 방만이 아니었습니다. 손님이 와도 예전 매출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로비의 소리부터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앞타임과 다음 타임이 겹쳐 직원이 방 정리하느라 바빴지만 이제는 예약표 사이에 구멍이 생기고 빈 방이 2시간째 조용한 날이 늘었습니다. 그때부터 사장님 귀에 제일 거슬리는 말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사장님, 요즘 저쪽 새 매장도 괜찮다던데요? 이 말은 그냥 잡담이 아니었습니다. 단골이 떠난다는 예고장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익숙한 사장님, 익숙한 방, 익숙한 위치만으로도 단골이 묶였습니다. 늘 오던 팀은 늘 오던 시간에 왔고 사장님은 얼굴만 봐도 몇 번 방을 줄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줄어든 뒤에는 그 익숙함이 힘을 잃었습니다. 가격이 비슷하고 위치가 비슷하고 게임도 비슷하다면 손님은 굳이 한 곳에만 묶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단골이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단골이라는 말의 힘이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단골이 비교하기 시작한 순간 이미 주변에는 비교할 매장이 너무 많아져 있었습니다. 손님이 넘칠 때는 새 매장이 생겨도 성장처럼 보였습니다. 골프 치는 사람이 많으니까 방이 더 생겨도 채울 수 있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손님 한 팀이 쓰는 시간이 줄어든 뒤에는 같은 상권 안의 룸 숫자가 전혀 다른 의미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방이 부족해서 손님을 못 받았다면 이제는 손님 한 팀을 여러 매장이 나눠 가져야 했습니다. 2025년 3월 기준 골프존 비전 플러스가 3,299개, 골프존 파크가 2,760개였습니다. 두 브랜드만 합쳐도 6,000개가 넘었습니다. 본사 자료에서는 이 숫자가 성장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점주 눈에는 달랐습니다. 매장이 늘어난 게 아니라 같은 파이를 자르는 칼이 늘어난 겁니다. 그 칼날은 곧바로 매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손님은 줄어도 고지서는 졸지 않습니다. 방은 비어있는데 전기는 먹고 손님은 없는데 에어컨은 돌고 화면은 꺼져 있어도 임대료 날짜는 정확히 다가옵니다. 장사가 잘 될 때는 달랐습니다.
월 매출 3,213만원에 순수익 1,212만원. 숫자만 보면 꽤 괜찮은 장사처럼 보였습니다. 한 달에 1,000만원 넘게 남는다는 말은 퇴직금을 넣고 대출을 끌어오고 인생 2막을 걸어볼 만한 유혹처럼 들렸을 겁니다. 하지만 그 돈은 튼튼한 바닥 위에 쌓인 수익이 아니었습니다. 손님이 꽉 찼을 때만 유지되는 착시였습니다. 평일 저녁 한 타임이 비고 주말 대기줄이 사라지고 단골이 3매장을 비교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 1,000만원은 생각보다 빨리 녹기 시작합니다. 사장님이 번 돈이 줄어든 게 아니었습니다. 사장님 월급이 제일 먼저 삭제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장님에게 남는 선택지는 뻔해 보였습니다. 가격을 낮춰서라도 방을 채우는 겁니다. 그런데 스크린 골프장은 이 선택마저 쉬운 장사가 아니었습니다. 할인으로 빈 방을 채우는 순간 이미 얇아진 수익은 더 얇아지고 한번 쿠폰으로 들어온 손님은 다음에도 쿠폰을 기다립니다. 빈 방을 채우려고 내린 가격이 결국 매장의 기준 가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더 잔인한 건 할인으로도 새 매장을 완전히 이기기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손님은 결국 가격표 다음에 화면을 받고 센서를 받고 장비가 최신인지 맞습니다. 경쟁은 싼 가격에서 끝나지 않고 다시 기계 싸움으로 넘어갔습니다. 스크린 골프 장비는 한번 사면 끝나는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처음 드릴 때는 최신이었습니다. 화면도 좋았고 센서도 좋았고 손님들도 여기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사장님은 그 말 하나 믿고 몇 년을 버텼을 겁니다. 대출이자를 내고 관리비를 내고 빈 방을 견디면서 이제 겨우 원금이 줄어드는 시점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연매장이 새 장비를 드립니다. 손님은 사장님 사정을 모릅니다. 이 기계를 얼마 주고 샀는지, 아직 빚이 얼마나 남았는지, 몇 년 동안 얼마나 버텼는지 모릅니다. 화면 한번 보고 말할 뿐입니다. 여긴 아직 구형이네. 실제로 최신 모델인 투비전 NX로 바꾸려면 룸 한 대당 3,400만 원이 들어갑니다. 10개 룸이면 3억 4천만 원입니다. 손님이 줄어서 죽겠는데 손님을 되찾으려면 또 3억 넘는 돈을 넣어야 합니다. 이건 업그레이드가 아니었습니다. 겨우 물 밖으로 고개를 내민 점주를 다시 빗속으로 밀어넣는 두 번째 입장료였습니다. 안 바꾸면 밀리고 바꾸면 다시 빚입니다. 점주는 망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버티기 위해 또 판돈을 올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판돈이 사장님 주머니에서 사라지는 순간 누군가에게는 매출로 찍히고 있었습니다. 점주에게 새 장비 견적서는 다시 빚을지라는 통보였지만 본사에게는 장비가 팔리는 주문서였습니다. 점주에게 새 매장은 내 상권을 쪼개는 경쟁자였지만 본사에게는 가맹점 하나가 늘어나는 성장 숫자였습니다. 같은 시장을 보고 있었지만 한쪽은 버틸 돈을 계산했고 다른 한쪽은 팔린 장비와 늘어난 정포를 계산했습니다. 시장 전체 매출이 늘었다는 말이 점주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 돈이 내 방을 채워준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구조도 영원히 버티지는 못했습니다. 비어가는 룸이 늘어나자 균열은 결국 본사 숫자에도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골프존의 영업이익은 2022년 1,487억 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3년 1,145억 원, 2024년 958억 원으로 내려왔습니다. 2025년에는 더 급해졌습니다. 연간 매출은 4,832억 원으로 전년보다 22% 줄었고 영업이익은 680억 원으로 29% 감소했습니다. 시장 전체는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골프존의 숫자에도 결국 그 부담이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심지어 본사가 직접 운영하던 실내 연습장 직영점도 1년 사이 61개에서 29개로 절반 넘게 줄었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매장 몇 곳의 빈방처럼 보였던 문제가 시간이 지나자 본사 장부에도 그대로 찍히기 시작한 겁니다. 이 이야기가 더 씁쓸한 건 스크린 골프가 완전히 사라진 업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아직 골프를 칩니다. 스크린 골프장도 여전히 동네마다 보입니다. 그래서 이 몰락은 더 헷갈립니다. 망한 산업이라서 무너진 게 아니라 살아있는 시장 안에서 약한 점주부터 밀려난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어느 동네에는 몇 달 전까지 환하게 켜져 있던 스크린 골프장이 조용히 불을 줄이고 있을지 모릅니다. 간판은 아직 켜져 있고 예약창도 아직 열려 있고 손님도 완전히 끊긴 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방이 차지 않고 최신 장비를 넣을 돈도 없고 팔려고 해도 제값을 받기 어려워졌다면 그 매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 손님이 끊긴 날 망한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순간부터 이 장사는 너무 비싼 게임 위에 올라서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스크린 골프장은 가볍게 한 게임 치는 공간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퇴직금과 대출이 들어간 마지막 승부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스크린 골프장의 몰락은 점주의 실패였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너무 비싼 게임 위에 올라선 구조의 문제였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10억을 들인 스크린 골프장이 주말 저녁에도 텅 비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대기표를 뽑고 1시간씩 기다리던 시간인데 지금은 8개 룸 중 불 켜진 곳이 몇 개 안 됩니다. 문제는 같은 시기 스크린 골프 시장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스크린 골프장 매출은 2022년 6,848억 원에서 2024년 7,040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시장에는 돈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장님 통장만 먼저 말라갔습니다. 불 꺼진 방 하나가 매달 갚아야 할 대출이자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더 이상 한 매장에 오래 머물러 주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시장은 살아있는데 동네 매장들의 눈부터 비기 시작했을까요? 그 많던 돈은 결국 누구의 매출이 되고 있었을까요? 처음부터 이 장사가 위험해 보였다면 아무도 수억 원을 넣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의 스크린 골프는 실패하기 어려운 장사처럼 보였습니다. 코로나 전만 해도 전국 골프장 이용객은 4천만 명대였습니다. 이후 골프 열기가 폭발하면서 2021년에는 처음으로 5천만 명을 넘겼고 2022년에는 5,058만 명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예전엔 누군가 골프를 친다고 하면 조금 특별해 보였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회사 동료도, 친구 모임도, 주말 약속도 골프 이야기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필드는 점점 비싸졌습니다. 주말 라운드는 예약부터 어려웠고 한 번 나가면 그린피에 카트비에 캐디피까지 몇십만 원이 깨졌습니다. 골프는 치고 싶은데 시간도 돈도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늘어났고 그 틈을 파고든 게 스크린 골프였습니다. 비가 와도 칠 수 있었고 밤늦게도 가능했고 초보자도 눈치 보지 않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퇴근길에 들러도 됐고 회식 끝나고 가도 됐고 친구 3명만 모이면 동네 안에 작은 골프장이 열렸습니다. 숫자만 보면 스크린 골프는 필드 골프의 부담을 대신 받아내 가장 현실적인 출구처럼 보였습니다. 창업 현장에서는 이 가능성이 확신처럼 포장됐습니다. 골프 치는 사람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필드는 비싸지고 스크린은 날씨도 안 탑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위험한 도박이 아니라 남들보다 조금 빨리 타는 엘리베이터처럼 보였을 겁니다. 누군가는 보증금을 넣었고 누군가는 권리금을 얹었고 누군가는 장비와 인테리어까지 합쳐 수억 원을 걸었습니다. 점주들이 순진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본 숫자와 현장 분위기만 놓고 보면 정말로 늦게 들어가면 손해볼 것 같은 장사였습니다. 다만 그 계산에는 골프 열기가 식은 뒤에도 이 방들이 계속 같은 속도로 찰 거라는 위험한 착각이 숨어 있었습니다. 정점이 지나자 가장 먼저 빠진 건 진짜 골프에 미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코로나 때 분위기에 휩쓸려 들어온 가벼운 입문자들이었습니다. 처음엔 다들 새 장갑을 사고 레슨을 끊고 퇴근 후 스크린 골프장에 모였습니다. 한 게임 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밥 먹고 술 마시고 다시 한 판 더 치는 날도 많았습니다. 사장님 눈에는 이 사람들이 평생 고객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분위기가 식기 시작했습니다. 골프채는 생각보다 비쌌고 실력은 생각보다 안 늘었고 필드는 여전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스크린도 처음 몇 번은 신기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돈 나가는 약속이 됐습니다. 그렇게 유행을 타고 들어왔던 손님들은 조용히 빠졌습니다. 골프를 끊었다기보다 골프에 쓰던 돈과 시간을 다른 곳으로 옮긴 겁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이 변화를 늦게 알아차린 이유가 있었습니다. 손님이 하루아침에 끊긴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문을 열면 아직 손님은 왔습니다. 예약창도 완전히 비지는 않았고 주말에는 가끔 룸이 차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조금 조용한가 보다 라고 넘겼을 겁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방문자 수가 아니라 손님이 쓰고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전 손님은 룸을 잡으면 서너 시간씩 머물렀습니다. 게임이 끝나도 바로 나가지 않고 짜장면을 시키고 맥주를 마시고 한 판만 더 치자며 시간을 늘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들어와서 한 게임 치고 계산하고 바로 나갑니다. 다음 예약도 잡지 않습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방은 한번 돌았는데 매출은 예전 같지 않고 손님은 있었는데 통장은 말라갑니다. 무서운 건 빈 방만이 아니었습니다. 손님이 와도 예전 매출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로비의 소리부터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앞타임과 다음 타임이 겹쳐 직원이 방 정리하느라 바빴지만 이제는 예약표 사이에 구멍이 생기고 빈 방이 2시간째 조용한 날이 늘었습니다. 그때부터 사장님 귀에 제일 거슬리는 말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사장님, 요즘 저쪽 새 매장도 괜찮다던데요? 이 말은 그냥 잡담이 아니었습니다. 단골이 떠난다는 예고장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익숙한 사장님, 익숙한 방, 익숙한 위치만으로도 단골이 묶였습니다. 늘 오던 팀은 늘 오던 시간에 왔고 사장님은 얼굴만 봐도 몇 번 방을 줄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줄어든 뒤에는 그 익숙함이 힘을 잃었습니다. 가격이 비슷하고 위치가 비슷하고 게임도 비슷하다면 손님은 굳이 한 곳에만 묶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단골이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단골이라는 말의 힘이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단골이 비교하기 시작한 순간 이미 주변에는 비교할 매장이 너무 많아져 있었습니다. 손님이 넘칠 때는 새 매장이 생겨도 성장처럼 보였습니다. 골프 치는 사람이 많으니까 방이 더 생겨도 채울 수 있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손님 한 팀이 쓰는 시간이 줄어든 뒤에는 같은 상권 안의 룸 숫자가 전혀 다른 의미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방이 부족해서 손님을 못 받았다면 이제는 손님 한 팀을 여러 매장이 나눠 가져야 했습니다. 2025년 3월 기준 골프존 비전 플러스가 3,299개, 골프존 파크가 2,760개였습니다. 두 브랜드만 합쳐도 6,000개가 넘었습니다. 본사 자료에서는 이 숫자가 성장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점주 눈에는 달랐습니다. 매장이 늘어난 게 아니라 같은 파이를 자르는 칼이 늘어난 겁니다. 그 칼날은 곧바로 매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손님은 줄어도 고지서는 줄지 않습니다. 방은 비어 있는데 전기는 먹고 손님은 없는데 에어컨은 돌고 화면은 꺼져 있어도 임대료 날짜는 정확히 다가옵니다. 장사가 잘 될 때는 달랐습니다. 월 매출 3,213만 원에 순수익 1,212만 원. 숫자만 보면 꽤 괜찮은 장사처럼 보였습니다. 한 달에 1,000만 원 넘게 남는다는 말은 퇴직금을 넣고 대출을 끌어오고 인생 2막을 걸어볼 만한 유혹처럼 들렸을 겁니다. 하지만 그 돈은 튼튼한 바닥 위에 쌓인 수익이 아니었습니다. 손님이 꽉 찼을 때만 유지되는 착시였습니다. 평일 저녁 한 타임이 비고 주말 대기줄이 사라지고 단골이 새 매장을 비교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 1,000만 원은 생각보다 빨리 녹기 시작합니다. 사장님이 번 돈이 줄어든 게 아니었습니다. 사장님 월급이 제일 먼저 삭제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장님에게 남는 선택지는 뻔해 보였습니다. 가격을 낮춰서라도 방을 채우는 겁니다. 그런데 스크린 골프장은 이 선택마저 쉬운 장사가 아니었습니다. 할인으로 빈 방을 채우는 순간 이미 얇아진 수익은 더 얇아지고 한번 쿠폰으로 들어온 손님은 다음에도 쿠폰을 기다립니다. 빈 방을 채우려고 내린 가격이 결국 매장의 기준 가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더 잔인한 건 할인으로도 새 매장을 완전히 이기기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손님은 결국 가격표 다음에 화면을 받고 센서를 받고 장비가 최신인지 받습니다. 경쟁은 싼 가격에서 끝나지 않고 다시 기계 싸움으로 넘어갔습니다. 스크린 골프 장비는 한번 사면 끝나는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처음 드릴 때는 최신이었습니다. 화면도 좋았고 센서도 좋았고 손님들도 여기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사장님은 그 말 하나 믿고 몇 년을 버텼을 겁니다. 대출이자를 내고 관리비를 내고 빈 방을 견디면서 이제 겨우 원금이 줄어드는 시점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연매장이 새 장비를 드립니다. 손님은 사장님 사정을 모릅니다. 이 기계를 얼마 주고 샀는지, 아직 빚이 얼마나 남았는지, 몇 년 동안 얼마나 버텼는지 모릅니다. 화면 한 번 보고 말할 뿐입니다. 여긴 아직 구형이네. 실제로 최신 모델인 투비전 NX로 바꾸려면 룸 한 대당 3,400만 원이 들어갑니다. 10개 룸이면 3억 4천만 원입니다. 손님이 줄어서 죽겠는데 손님을 되찾으려면 또 3억 넘는 돈을 넣어야 합니다. 이건 업그레이드가 아니었습니다. 겨우 물 밖으로 고개를 내민 점주를 다시 빗속으로 밀어넣는 두 번째 입장료였습니다. 안 바꾸면 밀리고 바꾸면 다시 빚입니다. 점주는 망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버티기 위해 또 판돈을 올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판돈이 사장님 주머니에서 사라지는 순간 누군가에게는 매출로 찍히고 있었습니다. 점주에게 새 장비 견적서는 다시 빚을 지라는 통보였지만 본사에게는 장비가 팔리는 주문서였습니다. 점주에게 새 매장은 내 상권을 쪼개는 경쟁자였지만 본사에게는 가맹점 하나가 늘어나는 성장 숫자였습니다. 같은 시장을 보고 있었지만 한쪽은 버틸 돈을 계산했고 다른 한쪽은 팔린 장비와 늘어난 정포를 계산했습니다. 시장 전체 매출이 늘었다는 말이 점주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 돈이 내 방을 채워준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구조도 영원히 버티지는 못했습니다. 비어가는 룸이 늘어나자 균열은 결국 본사 숫자에도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골프존의 영업이익은 2022년 1,487억 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3년 1,145억 원, 2024년 958억 원으로 내려왔습니다. 2025년에는 더 급해졌습니다. 연간 매출은 4,832억 원으로 전년보다 22% 줄었고 영업이익은 680억 원으로 29% 감소했습니다. 시장 전체는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골프존의 숫자에도 결국 그 부담이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심지어 본사가 직접 운영하던 실내 연습장 직영점도 1년 사이 61개에서 29개로 절반 넘게 줄었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매장 몇 곳에 빈방처럼 보였던 문제가 시간이 지나자 본사 장부에도 그대로 찍히기 시작한 겁니다. 이 이야기가 더 씁쓸한 건 스크린 골프가 완전히 사라진 업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아직 골프를 칩니다. 스크린 골프장도 여전히 동네마다 보입니다. 그래서 이 몰락은 더 헷갈립니다. 망한 산업이라서 무너진 게 아니라 살아있는 시장 안에서 약한 점주부터 밀려난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어느 동네에는 몇 달 전까지 환하게 켜져 있던 스크린 골프장이 조용히 불을 줄이고 있을지 모릅니다. 간판은 아직 켜져 있고 예약창도 아직 열려 있고 손님도 완전히 끊긴 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방이 차지 않고 최신 장비를 넣을 돈도 없고 팔려고 해도 제값을 받기 어려워졌다면 그 매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 손님이 끊긴 날 망한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순간부터 이 장사는 너무 비싼 게임 위에 올라서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스크린 골프장은 가볍게 한 게임 치는 공간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퇴직금과 대출이 들어간 마지막 승부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스크린 골프장의 몰락은 점주의 실패였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너무 비싼 게임 위에 올라선 구조의 문제였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10억을 들인 스크린 골프장이 주말 저녁에도 텅 비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대기표를 뽑고 1시간씩 기다리던 시간인데 지금은 8개 룸 중 불 켜진 곳이 몇 개 안 됩니다. 문제는 같은 시기에 스크린 골프 시장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스크린 골프장 매출은 2022년 6,848억 원에서 2024년 7,040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시장에는 돈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장님 통장만 먼저 말라갔습니다. 불 꺼진 방 하나가 매달 갚아야 할 대출이자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더 이상 한 매장에 오래 머물러 주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시장은 살아있는데 동네 매장들의 눈부터 비기 시작했을까요? 그 많던 돈은 결국 누구의 매출이 되고 있었을까요? 처음부터 이 장사가 위험해 보였다면 아무도 수억 원을 넣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의 스크린 골프는 실패하기 어려운 장사처럼 보였습니다. 코로나 전만 해도 전국 골프장 이용객은 4천만 명대였습니다. 이후 골프 열기가 폭발하면서 2021년에는 처음으로 5천만 명을 넘겼고 2022년에는 5,058만 명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예전엔 누군가 골프를 친다고 하면 조금 특별해 보였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회사 동료도 친구 모임도 주말 약속도 골프 이야기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필드는 점점 비싸졌습니다. 주말 라운드는 예약부터 어려웠고 한 번 나가면 그린피에 카트비에 캐디피까지 몇십만 원이 깨졌습니다. 골프는 치고 싶은데 시간도 돈도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늘어났고 그 틈을 파고든 게 스크린 골프였습니다. 비가 와도 칠 수 있었고 밤늦게도 가능했고 초보자도 눈치 보지 않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퇴근길에 들러도 됐고 회식 끝나고 가도 됐고 친구 3명만 모이면 동네 안에 작은 골프장이 열렸습니다. 숫자만 보면 스크린 골프는 필드 골프의 부담을 대신 받아내 가장 현실적인 출구처럼 보였습니다. 창업 현장에서는 이 가능성이 확신처럼 포장됐습니다. 골프 치는 사람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필드는 비싸지고 스크린은 날씨도 안 탑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위험한 도박이 아니라 남들보다 조금 빨리 타는 엘리베이터처럼 보였을 겁니다. 누군가는 보증금을 넣었고 누군가는 권리금을 얹었고 누군가는 장비와 인테리어까지 합쳐 수억 원을 걸었습니다. 점주들이 순진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본 숫자와 현장 분위기만 놓고 보면 정말로 늦게 들어가면 손해볼 것 같은 장사였습니다. 다만 그 계산에는 골프 열기가 식은 뒤에도 이 방들이 계속 같은 속도로 찰 거라는 위험한 착각이 숨어 있었습니다. 정점이 지나자 가장 먼저 빠진 건 진짜 골프에 미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코로나 때 분위기에 휩쓸려 들어온 가벼운 입문자들이었습니다. 처음엔 다들 새 장갑을 사고 레슨을 끊고 퇴근 후 스크린 골프장에 모였습니다. 한 게임 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밥 먹고 술 마시고 다시 한 판 더 치는 날도 많았습니다.
사장님 눈에는 이 사람들이 평생 고객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분위기가 식기 시작했습니다. 골프채는 생각보다 비쌌고 실력은 생각보다 안 늘었고 필드는 여전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스크린도 처음 몇 번은 신기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돈 나가는 약속이 됐습니다. 그렇게 유행을 타고 들어왔던 손님들은 조용히 빠졌습니다. 골프를 끊었다기보다 골프에 쓰던 돈과 시간을 다른 곳으로 옮긴 겁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이 변화를 늦게 알아차린 이유가 있었습니다. 손님이 하루아침에 끊긴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문을 열면 아직 손님은 왔습니다. 예약창도 완전히 비지는 않았고 주말에는 가끔 룸이 차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조금 조용한가 보다 라고 넘겼을 겁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방문자 수가 아니라 손님이 쓰고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전 손님은 룸을 잡으면 서너 시간씩 머물렀습니다. 게임이 끝나도 바로 나가지 않고 짜장면을 시키고 맥주를 마시고 한 판만 더 치자며 시간을 늘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들어와서 한 게임 치고 계산하고 바로 나갑니다. 다음 예약도 잡지 않습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방은 한번 돌았는데 매출은 예전 같지 않고 손님은 있었는데 통장은 말라갑니다. 무서운 건 빈 방만이 아니었습니다. 손님이 와도 예전 매출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로비의 소리부터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앞타임과 다음 타임이 겹쳐 직원이 방 정리하느라 바빴지만 이제는 예약표 사이에 구멍이 생기고 빈 방이 2시간째 조용한 날이 늘었습니다. 그때부터 사장님 귀에 제일 거슬리는 말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사장님, 요즘 저쪽 새 매장도 괜찮다던데요? 이 말은 그냥 잡담이 아니었습니다. 단골이 떠난다는 예고장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익숙한 사장님, 익숙한 방, 익숙한 위치만으로도 단골이 묶였습니다. 늘 오던 팀은 늘 오던 시간에 왔고 사장님은 얼굴만 봐도 몇 번 방을 줄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줄어든 뒤에는 그 익숙함이 힘을 잃었습니다. 가격이 비슷하고 위치가 비슷하고 게임도 비슷하다면 손님은 굳이 한 곳에만 묶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단골이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단골이라는 말의 힘이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단골이 비교하기 시작한 순간 이미 주변에는 비교할 매장이 너무 많아져 있었습니다. 손님이 넘칠 때는 새 매장이 생겨도 성장처럼 보였습니다. 골프 치는 사람이 많으니까 방이 더 생겨도 채울 수 있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손님 한 팀이 쓰는 시간이 줄어든 뒤에는 같은 상권 안의 룸 숫자가 전혀 다른 의미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방이 부족해서 손님을 못 받았다면 이제는 손님 한 팀을 여러 매장이 나눠 가져야 했습니다. 2025년 3월 기준 골프존 비전 플러스가 3,299개, 골프존 파크가 2,760개였습니다. 두 브랜드만 합쳐도 6,000개가 넘었습니다. 본사 자료에서는 이 숫자가 성장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점주 눈에는 달랐습니다. 매장이 늘어난 게 아니라 같은 파이를 자르는 칼이 늘어난 겁니다. 그 칼날은 곧바로 매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손님은 줄어도 고지서는 줄지 않습니다. 방은 비어있는데 전기는 먹고 손님은 없는데 에어컨은 돌고 화면은 꺼져 있어도 임대료 날짜는 정확히 다가옵니다. 장사가 잘 될 때는 달랐습니다. 월 매출 3,213만 원에 순수익 1,212만 원. 숫자만 보면 꽤 괜찮은 장사처럼 보였습니다. 한 달에 1,000만 원 넘게 남는다는 말은 퇴직금을 넣고 대출을 끌어오고 인생 2막을 걸어볼 만한 유혹처럼 들렸을 겁니다. 하지만 그 돈은 튼튼한 바닥 위에 쌓인 수익이 아니었습니다. 손님이 꽉 찼을 때만 유지되는 착시였습니다. 평일 저녁 한 타임이 비고 주말 대기줄이 사라지고 단골이 새 매장을 비교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 1,000만 원은 생각보다 빨리 녹기 시작합니다. 사장님이 번 돈이 줄어든 게 아니었습니다. 사장님 월급이 제일 먼저 삭제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장님에게 남는 선택지는 뻔해 보였습니다. 가격을 낮춰서라도 방을 채우는 겁니다. 그런데 스크린 골프장은 이 선택마저 쉬운 장사가 아니었습니다. 할인으로 빈 방을 채우는 순간 이미 얇아진 수익은 더 얇아지고 한번 쿠폰으로 들어온 손님은 다음에도 쿠폰을 기다립니다. 빈 방을 채우려고 내린 가격이 결국 매장의 기준 가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더 잔인한 건 할인으로도 새 매장을 완전히 이기기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손님은 결국 가격표 다음에 화면을 받고 센서를 받고 장비가 최신인지 받습니다. 경쟁은 싼 가격에서 끝나지 않고 다시 기계 싸움으로 넘어갔습니다. 스크린 골프 장비는 한번 사면 끝나는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처음 드릴 때는 최신이었습니다. 화면도 좋았고 센서도 좋았고 손님들도 여기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사장님은 그 말 하나 믿고 몇 년을 버텼을 겁니다.
대출이자를 내고 관리비를 내고 빈방을 견디면서 이제 겨우 원금이 줄어드는 시점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연매장이 새 장비를 드립니다. 손님은 사장님 사정을 모릅니다. 이 기계를 얼마 주고 샀는지, 아직 빚이 얼마나 남았는지, 몇 년 동안 얼마나 버텼는지 모릅니다. 화면 한 번 보고 말할 뿐입니다. 여긴 아직 구형이네. 실제로 최신 모델인 투비전 NX로 바꾸려면 룸 한 대당 3,400만 원이 들어갑니다. 10개 룸이면 3억 4천만 원입니다. 손님이 줄어서 죽겠는데 손님을 되찾으려면 또 3억 넘는 돈을 넣어야 합니다. 이건 업그레이드가 아니었습니다. 겨우 물 밖으로 고개를 내민 점주를 다시 빗속으로 밀어넣는 두 번째 입장료였습니다. 안 바꾸면 밀리고 바꾸면 다시 빚입니다. 점주는 망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버티기 위해 또 판돈을 올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판돈이 사장님 주머니에서 사라지는 순간 누군가에게는 매출로 찍히고 있었습니다. 점주에게 새 장비 견적서는 다시 빚을 지라는 통보였지만 본사에게는 장비가 팔리는 주문서였습니다. 점주에게 새 매장은 내 상권을 쪼개는 경쟁자였지만 본사에게는 가맹점 하나가 늘어나는 성장 숫자였습니다. 같은 시장을 보고 있었지만 한쪽은 버틸 돈을 계산했고 다른 한쪽은 팔린 장비와 늘어난 정포를 계산했습니다. 시장 전체 매출이 늘었다는 말이 점주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 돈이 내 방을 채워준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구조도 영원히 버티지는 못했습니다. 비어가는 룸이 늘어나자 균열은 결국 본사 숫자에도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골프존의 영업이익은 2022년 1,487억 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3년 1,145억 원, 2024년 958억 원으로 내려왔습니다. 2025년에는 더 급해졌습니다. 연간 매출은 4,832억 원으로 전년보다 22% 줄었고 영업이익은 680억 원으로 29% 감소했습니다. 시장 전체는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골프존의 숫자에도 결국 그 부담이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심지어 본사가 직접 운영하던 실내 연습장 직영점도 1년 사이 61개에서 29개로 절반 넘게 줄었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매장 몇 곳의 빈방처럼 보였던 문제가 시간이 지나자 본사 장부에도 그대로 찍히기 시작한 겁니다. 이 이야기가 더 씁쓸한 건 스크린 골프가 완전히 사라진 업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아직 골프를 칩니다. 스크린 골프장도 여전히 동네마다 보입니다. 그래서 이 몰락은 더 헷갈립니다. 망한 산업이라서 무너진 게 아니라 살아있는 시장 안에서 약한 점주부터 밀려난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어느 동네에는 몇 달 전까지 환하게 켜져 있던 스크린 골프장이 조용히 불을 줄이고 있을지 모릅니다. 간판은 아직 켜져 있고 예약창도 아직 열려 있고 손님도 완전히 끊긴 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방이 차지 않고 최신 장비를 넣을 돈도 없고 팔려고 해도 제값을 받기 어려워졌다면 그 매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 손님이 끊긴 날 망한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순간부터 이 장사는 너무 비싼 게임 위에 올라서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스크린 골프장은 가볍게 한 게임 치는 공간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퇴직금과 대출이 들어간 마지막 승부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스크린 골프장의 몰락은 점주의 실패였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너무 비싼 게임 위에 올라선 구조의 문제였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10억을 들인 스크린 골프장이 주말 저녁에도 텅 비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대기표를 뽑고 1시간씩 기다리던 시간인데 지금은 8개 룸 중 불 켜진 곳이 몇 개 안 됩니다. 문제는 같은 시기에 스크린 골프 시장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스크린 골프장 매출은 2022년 6,848억 원에서 2024년 7,040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시장에는 돈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장님 통장만 먼저 말라갔습니다. 불 꺼진 방 하나가 매달 갚아야 할 대출이자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더 이상 한 매장에 오래 머물러 주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시장은 살아있는데 동네 매장들의 눈부터 비기 시작했을까요? 그 많던 돈은 결국 누구의 매출이 되고 있었을까요? 처음부터 이 장사가 위험해 보였다면 아무도 수억 원을 넣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의 스크린 골프는 실패하기 어려운 장사처럼 보였습니다. 코로나 전만 해도 전국 골프장 이용객은 4천만 명대였습니다. 이후 골프 열기가 폭발하면서 2021년에는 처음으로 5천만 명을 넘겼고 2022년에는 5,058만 명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예전엔 누군가 골프를 친다고 하면 조금 특별해 보였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회사 동료도, 친구 모임도, 주말 약속도 골프 이야기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필드는 점점 비싸졌습니다. 주말 라운드는 예약부터 어려웠고 한 번 나가면 그린피에 카트비에 캐디피까지 몇십만 원이 깨졌습니다. 골프는 치고 싶은데 시간도 돈도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늘어났고 그 틈을 파고든 게 스크린 골프였습니다. 비가 와도 칠 수 있었고 밤늦게도 가능했고 초보자도 눈치 보지 않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퇴근길에 들러도 됐고 회식 끝나고 가도 됐고 친구 3명만 모이면 동네 안에 작은 골프장이 열렸습니다. 숫자만 보면 스크린 골프는 필드 골프의 부담을 대신 받아내 가장 현실적인 출구처럼 보였습니다. 창업 현장에서는 이 가능성이 확신처럼 포장됐습니다. 골프 치는 사람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필드는 비싸지고 스크린은 날씨도 안 탑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위험한 도박이 아니라 남들보다 조금 빨리 타는 엘리베이터처럼 보였을 겁니다. 누군가는 보증금을 넣었고 누군가는 권리금을 얹었고 누군가는 장비와 인테리어까지 합쳐 수억 원을 걸었습니다. 점주들이 순진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본 숫자와 현장 분위기만 놓고 보면 정말로 늦게 들어가면 손해볼 것 같은 장사였습니다. 다만 그 계산에는 골프 열기가 식은 뒤에도 이 방들이 계속 같은 속도로 찰 거라는 위험한 착각이 숨어 있었습니다. 정점이 지나자 가장 먼저 빠진 건 진짜 골프에 미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코로나 때 분위기에 휩쓸려 들어온 가벼운 입문자들이었습니다. 처음엔 다들 새 장갑을 사고 레슨을 끊고 퇴근 후 스크린 골프장에 모였습니다. 한 게임 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밥 먹고 술 마시고 다시 한 판 더 치는 날도 많았습니다. 사장님 눈에는 이 사람들이 평생 고객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분위기가 식기 시작했습니다. 골프채는 생각보다 비쌌고 실력은 생각보다 안 늘었고 필드는 여전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스크린도 처음 몇 번은 신기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돈 나가는 약속이 됐습니다. 그렇게 유행을 타고 들어왔던 손님들은 조용히 빠졌습니다. 골프를 끊었다기보다 골프에 쓰던 돈과 시간을 다른 곳으로 옮긴 겁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이 변화를 늦게 알아차린 이유가 있었습니다. 손님이 하루아침에 끊긴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문을 열면 아직 손님은 왔습니다. 예약창도 완전히 비지는 않았고 주말에는 가끔 룸이 차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조금 조용한가 보다 라고 넘겼을 겁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방문자 수가 아니라 손님이 쓰고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전 손님은 룸을 잡으면 서너 시간씩 머물렀습니다. 게임이 끝나도 바로 나가지 않고 짜장면을 시키고 맥주를 마시고 한 판만 더 치자며 시간을 늘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들어와서 한 게임 치고 계산하고 바로 나갑니다. 다음 예약도 잡지 않습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방은 한번 돌았는데 매출은 예전 같지 않고 손님은 있었는데 통장은 말라갑니다. 무서운 건 빈 방만이 아니었습니다. 손님이 와도 예전 매출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로비의 소리부터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앞타임과 다음 타임이 겹쳐 직원이 방 정리하느라 바빴지만 이제는 예약표 사이에 구멍이 생기고 빈 방이 2시간째 조용한 날이 늘었습니다. 그때부터 사장님 귀에 제일 거슬리는 말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사장님, 요즘 저쪽 세매장도 괜찮다던데요? 이 말은 그냥 잡담이 아니었습니다. 단골이 떠난다는 예고장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익숙한 사장님, 익숙한 방, 익숙한 위치만으로도 단골이 묶였습니다. 늘 오던 팀은 늘 오던 시간에 왔고 사장님은 얼굴만 봐도 몇 번 방을 줄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줄어든 뒤에는 그 익숙함이 힘을 잃었습니다. 가격이 비슷하고 위치가 비슷하고 게임도 비슷하다면 손님은 굳이 한 곳에만 묶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단골이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단골이라는 말의 힘이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단골이 비교하기 시작한 순간 이미 주변에는 비교할 매장이 너무 많아져 있었습니다. 손님이 넘칠 때는 새 매장이 생겨도 성장처럼 보였습니다. 골프 치는 사람이 많으니까 방이 더 생겨도 채울 수 있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손님 한 팀이 쓰는 시간이 줄어든 뒤에는 같은 상권 안의 룸 숫자가 전혀 다른 의미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방이 부족해서 손님을 못 받았다면 이제는 손님 한 팀을 여러 매장이 나눠 가져야 했습니다. 2025년 3월 기준 골프존 비전 플러스가 3,299개, 골프존 파크가 2,760개였습니다. 두 브랜드만 합쳐도 6,000개가 넘었습니다. 본사 자료에서는 이 숫자가 성장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점주 눈에는 달랐습니다. 매장이 늘어난 게 아니라 같은 파이를 자르는 칼이 늘어난 겁니다. 그 칼날은 곧바로 매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손님은 줄어도 고지서는 졸지 않습니다. 방은 비어있는데 전기는 먹고
손님은 없는데 에어컨은 돌고 화면은 꺼져 있어도 임대료 날짜는 정확히 다가옵니다. 장사가 잘 될 때는 달랐습니다. 월 매출 3,213만 원에 순수익 1,212만 원. 숫자만 보면 꽤 괜찮은 장사처럼 보였습니다. 한 달에 1,000만 원 넘게 남는다는 말은 퇴직금을 넣고 대출을 끌어오고 인생 2막을 걸어볼 만한 유혹처럼 들렸을 겁니다. 하지만 그 돈은 튼튼한 바닥 위에 쌓인 수익이 아니었습니다. 손님이 꽉 찼을 때만 유지되는 착시였습니다. 평일 저녁 한 타임이 비고 주말 대기줄이 사라지고 단골이 새 매장을 비교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 1,000만 원은 생각보다 빨리 녹기 시작합니다. 사장님이 번 돈이 줄어든 게 아니었습니다. 사장님 월급이 제일 먼저 삭제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장님에게 남는 선택지는 뻔해 보였습니다. 가격을 낮춰서라도 방을 채우는 겁니다. 그런데 스크린 골프장은 이 선택마저 쉬운 장사가 아니었습니다. 할인으로 빈 방을 채우는 순간 이미 얇아진 수익은 더 얇아지고 한번 쿠폰으로 들어온 손님은 다음에도 쿠폰을 기다립니다. 빈 방을 채우려고 내린 가격이 결국 매장의 기준 가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더 잔인한 건 할인으로도 새 매장을 완전히 이기기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손님은 결국 가격표 다음에 화면을 받고 센서를 받고 장비가 최신인지 받습니다. 경쟁은 싼 가격에서 끝나지 않고 다시 기계 싸움으로 넘어갔습니다. 스크린 골프 장비는 한번 사면 끝나는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처음 드릴 때는 최신이었습니다. 화면도 좋았고 센서도 좋았고 손님들도 여기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사장님은 그 말 하나 믿고 몇 년을 버텼을 겁니다. 대출이자를 내고 관리비를 내고 빈방을 견디면서 이제 겨우 원금이 줄어드는 시점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연매장이 새 장비를 드립니다. 손님은 사장님 사정을 모릅니다. 이 기계를 얼마 주고 샀는지, 아직 빚이 얼마나 남았는지, 몇 년 동안 얼마나 버텼는지 모릅니다. 화면 한번 보고 말할 뿐입니다. 여긴 아직 구형이네. 실제로 최신 모델인 투비전 NX로 바꾸려면 룸 한 대당 3,400만 원이 들어갑니다. 10개 룸이면 3억 4천만 원입니다. 손님이 줄어서 죽겠는데 손님을 되찾으려면 또 3억 넘는 돈을 넣어야 합니다. 이건 업그레이드가 아니었습니다. 겨우 물 밖으로 고개를 내민 점주를 다시 빗속으로 밀어넣는 두 번째 입장료였습니다. 안 바꾸면 밀리고 바꾸면 다시 빚입니다. 점주는 망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버티기 위해 또 판돈을 올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판돈이 사장님 주머니에서 사라지는 순간 누군가에게는 매출로 찍히고 있었습니다. 점주에게 새 장비 견적서는 다시 빚을지라는 통보였지만 본사에게는 장비가 팔리는 주문서였습니다. 점주에게 새 매장은 내 상권을 쪼개는 경쟁자였지만 본사에게는 가맹점 하나가 늘어나는 성장 숫자였습니다. 같은 시장을 보고 있었지만 한쪽은 버틸 돈을 계산했고 다른 한쪽은 팔린 장비와 늘어난 정포를 계산했습니다. 시장 전체 매출이 늘었다는 말이 점주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 돈이 내 방을 채워준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구조도 영원히 버티지는 못했습니다. 비어가는 룸이 늘어나자 균열은 결국 본사 숫자에도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골프존의 영업이익은 2022년 1,487억 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3년 1,145억 원, 2024년 958억 원으로 내려왔습니다. 2025년에는 더 급해졌습니다. 연간 매출은 4,832억 원으로 전년보다 22% 줄었고 영업이익은 680억 원으로 29% 감소했습니다. 시장 전체는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골프존의 숫자에도 결국 그 부담이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심지어 본사가 직접 운영하던 실내 연습장 직영점도 1년 사이 61개에서 29개로 절반 넘게 줄었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매장 몇 곳의 빈방처럼 보였던 문제가 시간이 지나자 본사 장부에도 그대로 찍히기 시작한 겁니다. 이 이야기가 더 씁쓸한 건 스크린 골프가 완전히 사라진 업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아직 골프를 칩니다. 스크린 골프장도 여전히 동네마다 보입니다. 그래서 이 몰락은 더 헷갈립니다. 망한 산업이라서 무너진 게 아니라 살아있는 시장 안에서 약한 점주부터 밀려난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어느 동네에는 몇 달 전까지 환하게 켜져 있던 스크린 골프장이 조용히 불을 줄이고 있을지 모릅니다. 간판은 아직 켜져 있고 예약창도 아직 열려 있고 손님도 완전히 끊긴 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방이 차지 않고 최신 장비를 넣을 돈도 없고 팔려고 해도 제값을 받기 어려워졌다면 그 매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 손님이 끊긴 날 망한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순간부터
이 장사는 너무 비싼 게임 위에 올라서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스크린 골프장은 가볍게 한 게임 치는 공간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퇴직금과 대출이 들어간 마지막 승부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스크린 골프장의 몰락은 점주의 실패였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너무 비싼 게임 위에 올라선 구조의 문제였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10억을 들인 스크린 골프장이 주말 저녁에도 텅 비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대기표를 뽑고 1시간씩 기다리던 시간인데 지금은 8개 룸 중 불 켜진 곳이 몇 개 안 됩니다. 문제는 같은 시기 스크린 골프 시장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스크린 골프장 매출은 2022년 6,848억 원에서 2024년 7,040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시장에는 돈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장님 통장만 먼저 말라갔습니다. 불 꺼진 방 하나가 매달 갚아야 할 대출이자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더 이상 한 매장에 오래 머물러 주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시장은 살아있는데 동네 매장들의 눈부터 비기 시작했을까요? 그 많던 돈은 결국 누구의 매출이 되고 있었을까요? 처음부터 이 장사가 위험해 보였다면 아무도 수억 원을 넣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의 스크린 골프는 실패하기 어려운 장사처럼 보였습니다. 코로나 전만 해도 전국 골프장 이용객은 4천만 명대였습니다. 이후 골프 열기가 폭발하면서 2021년에는 처음으로 5천만 명을 넘겼고 2022년에는 5,058만 명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예전엔 누군가 골프를 친다고 하면 조금 특별해 보였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회사 동료도, 친구 모임도, 주말 약속도 골프 이야기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필드는 점점 비싸졌습니다. 주말 라운드는 예약부터 어려웠고 한 번 나가면 그린피에 카트비에 캐디피까지 몇십만 원이 깨졌습니다. 골프는 치고 싶은데 시간도 돈도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늘어났고 그 틈을 파고든 게 스크린 골프였습니다. 비가 와도 칠 수 있었고 밤늦게도 가능했고 초보자도 눈치 보지 않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퇴근길에 들러도 됐고 회식 끝나고 가도 됐고 친구 3명만 모이면 동네 안에 작은 골프장이 열렸습니다. 숫자만 보면 스크린 골프는 필드 골프의 부담을 대신 받아내 가장 현실적인 출구처럼 보였습니다. 창업 현장에서는 이 가능성이 확신처럼 포장됐습니다. 골프 치는 사람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필드는 비싸지고 스크린은 날씨도 안 탑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위험한 도박이 아니라 남들보다 조금 빨리 타는 엘리베이터처럼 보였을 겁니다. 누군가는 보증금을 넣었고 누군가는 권리금을 얹었고 누군가는 장비와 인테리어까지 합쳐 수억 원을 걸었습니다. 점주들이 순진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본 숫자와 현장 분위기만 놓고 보면 정말로 늦게 들어가면 손해볼 것 같은 장사였습니다. 다만 그 계산에는 골프 열기가 식은 뒤에도 이 방들이 계속 같은 속도로 찰 거라는 위험한 착각이 숨어 있었습니다. 정점이 지나자 가장 먼저 빠진 건 진짜 골프에 미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코로나 때 분위기에 휩쓸려 들어온 가벼운 입문자들이었습니다. 처음엔 다들 새 장갑을 사고 레슨을 끊고 퇴근 후 스크린 골프장에 모였습니다. 한 게임 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밥 먹고 술 마시고 다시 한 판 더 치는 날도 많았습니다. 사장님 눈에는 이 사람들이 평생 고객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분위기가 식기 시작했습니다. 골프채는 생각보다 비쌌고 실력은 생각보다 안 늘었고 필드는 여전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스크린도 처음 몇 번은 신기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돈 나가는 약속이 됐습니다. 그렇게 유행을 타고 들어왔던 손님들은 조용히 빠졌습니다. 골프를 끊었다기보다 골프에 쓰던 돈과 시간을 다른 곳으로 옮긴 겁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이 변화를 늦게 알아차린 이유가 있었습니다. 손님이 하루아침에 끊긴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문을 열면 아직 손님은 왔습니다. 예약창도 완전히 비지는 않았고 주말에는 가끔 룸이 차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조금 조용한가 보다 라고 넘겼을 겁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방문자 수가 아니라 손님이 쓰고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전 손님은 룸을 잡으면 서너 시간씩 머물렀습니다. 게임이 끝나도 바로 나가지 않고 짜장면을 시키고 맥주를 마시고 한 판만 더 치자며 시간을 늘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들어와서 한 게임 치고 계산하고 바로 나갑니다. 다음 예약도 잡지 않습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방은 한번 돌았는데 매출은 예전 같지 않고 손님은 있었는데 통장은 말라갑니다. 무서운 건 빈 방만이 아니었습니다. 손님이 와도 예전 매출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로비의 소리부터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앞타임과 다음 타임이 겹쳐 직원이 방 정리하느라 바빴지만
이제는 예약표 사이에 구멍이 생기고 빈 방이 2시간째 조용한 날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사장님 귀에 제일 거슬리는 말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사장님, 요즘 저쪽 새 매장도 괜찮다던데요? 이 말은 그냥 잡담이 아니었습니다. 단골이 떠난다는 예고장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익숙한 사장님, 익숙한 방, 익숙한 위치만으로도 단골이 묶였습니다. 늘 오던 팀은 늘 오던 시간에 왔고 사장님은 얼굴만 봐도 몇 번 방을 줄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줄어든 뒤에는 그 익숙함이 힘을 잃었습니다. 가격이 비슷하고 위치가 비슷하고 게임도 비슷하다면 손님은 굳이 한 곳에만 묶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단골이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단골이라는 말의 힘이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단골이 비교하기 시작한 순간 이미 주변에는 비교할 매장이 너무 많아져 있었습니다. 손님이 넘칠 때는 새 매장이 생겨도 성장처럼 보였습니다. 골프 치는 사람이 많으니까 방이 더 생겨도 채울 수 있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손님 한 팀이 쓰는 시간이 줄어든 뒤에는 같은 상권 안의 룸 숫자가 전혀 다른 의미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방이 부족해서 손님을 못 받았다면 이제는 손님 한 팀을 여러 매장이 나눠 가져야 했습니다. 2025년 3월 기준 골프존 비전 플러스가 3,299개, 골프존 파크가 2,760개였습니다. 두 브랜드만 합쳐도 6,000개가 넘었습니다. 본사 자료에서는 이 숫자가 성장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점주 눈에는 달랐습니다. 매장이 늘어난 게 아니라 같은 파이를 자르는 칼이 늘어난 겁니다. 그 칼날은 곧바로 매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손님은 줄어도 고지서는 졸지 않습니다. 방은 비어 있는데 전기는 먹고 손님은 없는데 에어컨은 돌고 화면은 꺼져 있어도 임대료 날짜는 정확히 다가옵니다. 장사가 잘 될 때는 달랐습니다. 월 매출 3,213만원에 순수익 1,212만원. 숫자만 보면 꽤 괜찮은 장사처럼 보였습니다. 한 달에 1,000만원 넘게 남는다는 말은 퇴직금을 넣고 대출을 끌어오고 인생 2막을 걸어볼 만한 유혹처럼 들렸을 겁니다. 하지만 그 돈은 튼튼한 바닥 위에 쌓인 수익이 아니었습니다. 손님이 꽉 찼을 때만 유지되는 착시였습니다. 평일 저녁 한 타임이 비고 주말 대기줄이 사라지고 단골이 새 매장을 비교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 1,000만원은 생각보다 빨리 녹기 시작합니다. 사장님이 번 돈이 줄어든 게 아니었습니다. 사장님 월급이 제일 먼저 삭제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장님에게 남는 선택지는 뻔해 보였습니다. 가격을 낮춰서라도 방을 채우는 겁니다. 그런데 스크린 골프장은 이 선택마저 쉬운 장사가 아니었습니다. 할인으로 빈 방을 채우는 순간 이미 얇아진 수익은 더 얇아지고 한번 쿠폰으로 들어온 손님은 다음에도 쿠폰을 기다립니다. 빈 방을 채우려고 내린 가격이 결국 매장의 기준 가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더 잔인한 건 할인으로도 새 매장을 완전히 이기기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손님은 결국 가격표 다음에 화면을 받고 센서를 받고 장비가 최신인지 받습니다. 경쟁은 싼 가격에서 끝나지 않고 다시 기계 싸움으로 넘어갔습니다. 스크린 골프 장비는 한번 사면 끝나는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처음 드릴 때는 최신이었습니다. 화면도 좋았고 센서도 좋았고 손님들도 여기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사장님은 그 말 하나 믿고 몇 년을 버텼을 겁니다. 대출이자를 내고 관리비를 내고 빈 방을 견디면서 이제 겨우 원금이 줄어드는 시점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연매장이 새 장비를 드립니다. 손님은 사장님 사정을 모릅니다. 이 기계를 얼마 주고 샀는지, 아직 빚이 얼마나 남았는지, 몇 년 동안 얼마나 버텼는지 모릅니다. 화면 한 번 보고 말할 뿐입니다. 여긴 아직 구형이네. 실제로 최신 모델인 투비전 NX로 바꾸려면 룸 한 대당 3,400만 원이 들어갑니다. 10개 룸이면 3억 4천만 원입니다. 손님이 줄어서 죽겠는데 손님을 되찾으려면 또 3억 넘는 돈을 넣어야 합니다. 이건 업그레이드가 아니었습니다. 겨우 물 밖으로 고개를 내민 점주를 다시 빗속으로 밀어넣는 두 번째 입장료였습니다. 안 바꾸면 밀리고 바꾸면 다시 빚입니다. 점주는 망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버티기 위해 또 판돈을 올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판돈이 사장님 주머니에서 사라지는 순간 누군가에게는 매출로 찍히고 있었습니다. 점주에게 새 장비 견적서는 다시 빚을지라는 통보였지만 본사에게는 장비가 팔리는 주문서였습니다. 점주에게 새 매장은 내 상권을 쪼개는 경쟁자였지만 본사에게는 가맹점 하나가 늘어나는 성장 숫자였습니다. 같은 시장을 보고 있었지만 한쪽은 버틸 돈을 계산했고 다른 한쪽은 팔린 장비와 늘어난 정포를 계산했습니다. 시장 전체 매출이 늘었다는 말이 점주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 돈이 내 방을 채워준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구조도
영원히 버티지는 못했습니다. 비어가는 룸이 늘어나자 균열은 결국 본사 숫자에도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골프존의 영업이익은 2022년 1,487억 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3년 1,145억 원, 2024년 958억 원으로 내려왔습니다. 2025년에는 더 급해졌습니다. 연간 매출은 4,832억 원으로 전년보다 22% 줄었고 영업이익은 680억 원으로 29% 감소했습니다. 시장 전체는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골프존의 숫자에도 결국 그 부담이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심지어 본사가 직접 운영하던 실내 연습장 직영점도 1년 사이 61개에서 29개로 절반 넘게 줄었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매장 몇 곳에 빈방처럼 보였던 문제가 시간이 지나자 본사 장부에도 그대로 찍히기 시작한 겁니다. 이 이야기가 더 씁쓸한 건 스크린 골프가 완전히 사라진 업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아직 골프를 칩니다. 스크린 골프장도 여전히 동네마다 보입니다. 그래서 이 몰락은 더 헷갈립니다. 망한 산업이라서 무너진 게 아니라 살아있는 시장 안에서 약한 점주부터 밀려난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어느 동네에는 몇 달 전까지 환하게 켜져 있던 스크린 골프장이 조용히 불을 줄이고 있을지 모릅니다. 간판은 아직 켜져 있고 예약창도 아직 열려 있고 손님도 완전히 끊긴 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방이 차지 않고 최신 장비를 넣을 돈도 없고 팔려고 해도 제값을 받기 어려워졌다면 그 매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 손님이 끊긴 날 망한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순간부터 이 장사는 너무 비싼 게임 위에 올라서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스크린 골프장은 가볍게 한 게임 치는 공간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퇴직금과 대출이 들어간 마지막 승부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스크린 골프장의 몰락은 점주의 실패였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너무 비싼 게임 위에 올라선 구조의 문제였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